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첫 번째 48시간 탐색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회고를 할 겁니다. 48시간 탐색 첫 번째 거의 결과는 뭐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럼 뭘 실패를 했냐? 결론적으로 48시간 내에 하는 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72시간이 걸렸어요. 어, 그리고 성공을 한 거는 서비스를 결국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이 72시간이 걸린 거, 그러니까 48시간을 오버를 한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게, 서버 코드가 나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기능에 대한 코드를 이미 예전에 짜놓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깃허브를 뒤지고 길랩을 뒤지고 제 로컬 컴퓨터를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서버로만 쓰려고 바꿔놓은 이제 포맷해놓은 컴퓨터에서 포맷을 시켜버려서 얘가 날라간 거예요, 코드가. 그러니까 깃허브에 제가 안 올려놨더라고요. 그렇게 서버 코드가 없어져서 바닥부터 다시 그 URL 축약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서버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게 이제 하루가 걸렸죠. 하루도 아니야 사실. 한 7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7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서버를 만들었으면은 이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뭐 내 컴퓨터에다가 던져 놓든 클라우드에 올리든 뭐든 일단 처음에는 제 물리 서버에다가 던져 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서비스를 생각을 했을 때 뭐 다른 사람 사용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이슈들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 집 컴퓨터에 서버를 놔둔 거기 때문에 어 우리 집에 정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집의 네트워크가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에 클라우드를 쓰기로 했죠. 클라우드는 애저를 썼습니다. 애저는 왜 썼냐? 주변에 애저 전문가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저를 썼는데 MS 애저죠. 어, 제가 애저 앱 서비스에 이 서버와 레디스라는 인메모리 DB를 같이 말아서 배포를 하려고 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도커 컴포즈로 말아서 배포를 했는데 레디스가 계속 깨지는 겁니다. 메모리 오버커밋 문제가 있어서 뭐 계속 깨져요. 근데 얘는 어, 애저 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라는 따로 격리 기술을 가지고 올리는 거라서 이 컨테이너 밖에서 만져야 되는 설정 파일을 만지려면은 이거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설정 파일을 못 만져요.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밖에 있는 설정 파일을 고쳐야 되는데 여기에 접근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은 못 쓴다고 봐야죠. 그래서 애저 앱 서비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라는 서비스를 또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말아 올렸어요. 음, 올라가네요. 올라가고 다 됐는데 문제가 또 뭐냐면 얘가 그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이 클라우드 마스터하고 통신을 하면서 네트워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신이 됐다가 끊겼다가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통신이 됐다 끊겼다 한다.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인스턴스도 안 되는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MS 이제 MVP라고 있습니다. 그 MS에서 이제 개발자 몇 분을 뽑아가지고 이제 일종의 뭐 이 MS의 기술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커뮤니티 기여하신 개발자분들한테 뭐 상 같은 걸 주는 건데, 거기 이제 애저, 제가 알고 있는 애저 MVP 중에 한 분이 저랑 같이 일했었던 분이 있어서, 근데 그분이 뭐 이러이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그 애저 컨테이너 앱스라고 이제 새로 나온 게 있다, 그걸 한번 써봐라. 그래서 그거에다가 또 올려봤죠.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버커밍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어, 그 네트워크 관련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가장 심플한 방법, 애저 그냥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컴퓨터를 만드는, 그래서 그냥 애저 VM을 띄워서 거기다가 던져 넣었죠. 그냥 우리 집 컴퓨터에 던져 넣듯이. 뭐 돌았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인증서를 이제 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야지 HTTPS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인증서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무료 인증서, 레츠인크립트라는 무료 인증서 서비스에서 제가 짜놓은 코드가, 제가 짜놓은 서버가 자동 인증을 하는데, 얘가 자동 인증을 너무 많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이 서비스가. 제 도메인을. 그래서 큰일 났다. 인증서가 안 먹히네. 이 큰일 났다 싶어서, 그 애저 앱 서비스에는 인증서를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레디스 이 인메모리 DB는 이 버추얼 머신에다가, 가상 머신에다가 그대로 놔두자. 요 서버만 앱 서비스에다가 던져 놓으면은 얘는 자동으로 인증서가 붙으니까 HTTPS 서비스를 할 것이다. 그래서 따로따로 찢어놨죠. 얘는 버추얼 머신에, 얘는 애저 앱 서비스에. 그랬더니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얘는 HTTP 서비스를 받아서 레디스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레디스도 잘 작동을 했어요. 그렇게 배포 문제를 해결을 했더니 거의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8시간 중에 거의 진짜 20시간 정도는 이 배포 문제하고 싸운 것 같아요. 클라우드하고 싸운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바보 같았던 게 뭐냐면, 과연 이게 중요한 건가? 뭐 제가 기술을 익히는 데 중요했겠죠. 근데 그냥 사실은 내 컴퓨터에다가 던져놓고 일단은 돈다. 일단은 돈다.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한 다음에 배포를 다시 옮겨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48시간 동안 우선순위가 비교적 낮은 거를 또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나서 요 주소 축약 서비스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주소 축약 서비스에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 그 애저가 아니라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웹에 있는 URL을 복사를 하면은 자동으로 축약을 해서 붙여넣기 할 때 따로 축약 서비스 사이트에 안 들어가도 쓸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개발을 했죠. 그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버벅거리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죠. 그래서 그거 한데 한 1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됐어요. 됐더니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크롬 확장 프로그램은 스토어에 올리는데 심사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기간을 제가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심사 기간이 3일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 확장 프로그램은 48시간 내에 안 되는구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은 일단은 보류를 하고, 요 주소 추적 서비스를 웹페이지 형태로 일단은 사람들한테 오픈을 해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웹페이지를 어느 정도 만들고, 이것도 이제 그냥 부트스트랩 같은 그런 외부 템플릿을 써서 빠르게 그냥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오픈을 했죠. 오픈을 하고, 사실은 홍보도 하고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뭐 블로그도 쓰고 컨텐츠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뭐 동영상도 만들고 이미 48시간이 지나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추후에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주소 추격 서비스가 주소 크롬 익스텐션을 제외한 형태로 릴리즈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72시간 만에 서비스를 만들어서 오픈은 했습니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죠. 뭐 이거를 사실 탐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성공 실패는 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여기서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어떤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실패. 그래서 요런 거를 개선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애저 앱 서비스에 이제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애저 앱 서비스를 쓰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라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렇게 빠르게 수정을 계속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끝을 냈다. 하나를 끝을 냈다. 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당장 사실 돈이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때까지 저는 2년 동안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내면서 서비스를 개발했다 중간에 자기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오픈하기도 전에 다 접어버렸죠. 그런데 정말 허접하지만 서비스 하나를 오픈을 하는데 제가 성공을 한 거죠. 일단은 끝냈으니까 오픈을. 이걸로 뭐 돈을 벌 수는 뭐 모르겠어요.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뭐 광고로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커스텀 URL 만드는데 제가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의미를 갖는 거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에 아주 납작한 돌 하나를 얹어놨다는 거예요. 이 돌들을 다른 돌들도 쌓아서 올려놓고 해서 저는 하나의 돌들로 이루어진 탑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그냥 커다란 돌 그냥 짱돌 막 바위 이만한 거 박아가지고 하면 탑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한테 필요한 거는 아주 작은 납작한 돌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걸 이미 올려놨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몰입을 많이 했어요. 일하는 즐거움이라는 걸 굉장히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요거만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너는 왜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안 되냐? 이 정도 말 들을 정도로 굉장히 몰입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만족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요거를 또 디벨롭 시키고 뭐 여기다가 마케팅도 붙이고 제가 뭐 컨텐츠 마케팅에 관련된 이 컨텐츠들 요 서비스에 대한 컨텐츠들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해서 요 서비스를 비즈니스 레벨로 디벨롭을 시킬 거고요. 일단 여기다가 뭐 PG 같은 것도 붙이고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두 번째 48시간 탐색을 또 할 겁니다. 두 번째 48시간 탐색은 아마 다음 주에 할 건데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오픈소스 모델이 있죠. 글을 쓰면은 그 글대로 그림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스테이블 어, 스테이러블빌리티 스테이러블빌 스테이 스테 스테이러블빌리티 이거 영어가 짧아가지고 스테러블빌리티가 맞을 거예요. 스테러블빌리티 AI에서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 요게 굉장히 요새 핫합니다. 요거를 가지고 그냥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뭐 안드로이드 서비스가 됐든 웹 서비스가 됐든 근데 안드로이드나 확장 프로그램이나 iOS나 이런 거는 조금 기피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48시간 프로젝트가 안 돼요. 얘들은
왜냐 심사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웹 서비스를 할 거고, 그리고 다음 탐색에서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지금은 개발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이제 진행하는 단계인데, 반대로 할 거예요. 다음 탐색에서는 먼저 마케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만들고 있다, 만들 거다, 혹은 만들었는데 니들이 버튼을 누르면 아직 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나오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광고를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뭐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